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K9과 K55 자주포 사거리 연장을 위한 155mm 사거리 연장탄이 11월 초에 개발 및 시험 운용 평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군 및 방산 관계자는 이 탄이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개발 및 운용 시험 평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운용 시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개발 중인 무게 체계가 얼마나 성능을 잘 나타내는지를 보여주고 실전 배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을 바로 개발 및 운용 시험 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 및 방산업계는 시험 평가를 통해서 체계 개발을 할 때에 조기의 성능 수준을 확인해서 개발자가 결함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절충 분석, 위험 요소의 최소화 및 ROC 재검토 등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155mm 사거리 연장탄이 개발 및 운용 시험 평가를 마쳤다는 것은 사거리 연장탄이 군에서 요구한 ROC를 만족했다든지 혹은 개발 막바지에 필요한 개선사항이나 보완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었음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개발 및 운용 시험 평가를 무사히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 양산에 직접 돌입을 해서 즉시 실전에 투입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체계의 성능 수준과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실제 생산에 필요한 프로세스나 비용 혹은 생산 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일단 오직 성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시험 평가이기 때문에 실제 무기가 양산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절차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9과 K55 및 K55A1의 탑재가 가능한 155mm 사거리 연장탄이 시험 평가를 완료한 것은 우리나라 포병계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자주포로 타격할 수 있는 거리가 훨씬 더 늘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의 중심지역 타격 능력과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력이 대폭적으로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K9 자주포는 사거리 연장탄으로 항력 감소 방식을 사용하는 K307 고폭탄과 K310 이중 목적 고폭탄을 사용해 왔습니다. K307 고폭탄에는 항력을 제거하는 가스 발생기를 탄 끝에 장착해서 K9 자주포 기준으로 최대 40km까지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하나의 포탄 안에 여러 개의 자탄을 탑재한 이중 목적 고폭탄인 K310의 사거리는 최대 36km였어요. 하지만 군은 이 사거리로는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각종 미사일을 비롯해서 원거리 타격 능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방에 몰려있는 장사정포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다 넓은 작전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사거리 연장탄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은 좀 더 긴 사거리를 가진 155mm 포탄을 주문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핵심 기술과제 응용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2014년도 제75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155mm 사거리 연장탄에 대한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의 수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된 기본 전략에 따라서 입찰 경쟁이 다시 한번 있었고요. 우리나라 대표 탄약 제조업체인 풍산이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시제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에 운용시험 평가를 받은 사거리 연장탄은 항력 감소 방식과 로켓 보조 추진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특이한 포탄입니다. 즉, 탄 끝에 항력을 제거하는 가스 발생기를 사용을 한 이후에 내장된 고체 로켓이 점화하여 날아가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를 기준으로 해서 고폭탄의 경우에는 54km,
이중 목적 고폭탄의 경우 45km의 사거리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거리 연장탄 개발 완료가 갖는 의의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펀치가 길어졌다라는 것, 그것 하나로만 단순히 설명할 수가 있는 문제일까요? 현대 전장에서 포병의 역할은 점점 장사거리에서 정밀 폭격을 통해 적의 전략 요충지를 타격하는 역할로 그 포병의 역할이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격 미사일에 비해 저렴한 정밀 포탄을 활용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요격하는 자주포 요격 체계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전의 포격이 원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적군을 효과적으로 살상하기 위한 무기였다면 현대로 넘어오면서 포병의 역할이 점점 전략 지역을 설정해서 정밀 포격을 가하는 형태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폭격 전술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긴 사거리와 정확도가 되겠죠. 이에 따라서 군사 강국들은 속속들이 자국의 사거리 확장탄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미국은 정밀 유도 폭탄인 엑스칼리버를 만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죠. 엑스칼리버 탄은 사거리 연장 기능 및 유도 기능까지 갖춘 그야말로 스마트 폭탄입니다. 사거리 연장을 위한 활강 날개와 GPS, INS 유도 체계를 조합해서 거리와 상관없이 오차 범위 10m 미만의 정확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죠. 52구경장 자주포에서 5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의 MBDA사와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를 해서 2004년부터 개발 중에 있는 임팩트 폭탄이라는 탄도 있습니다. 이 임팩트 폭탄은 최대 사거리가 100km 이상에 이르러요. 높은 명중률과 원거리 타격을 위한 각국의 노력은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전략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함을 통해서 적은 희생으로 목표한 전략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정밀 포격 기술과 사거리 연장 기술은 연계해서 중요해지고 있고요. 기술이 점점 더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풍선에서 개발한 사거리 연장탄 또한 항력 감소 기술과 보조 추진체 기술을 모두 집약해서 사거리를 늘리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라고 하는 무기가 포물선 운동을 통해서 목표를 타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목표에 대한 오차 또한 심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고폭탄을 탑재하는 사거리 연장탄에 탄도 수정 신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탄도 수정 신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의 신관의 경우에는 승발 기능, 지연 기능 등 탄약 체계에 있어서 기폭 기능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포물선 운동을 통해 탄약을 적지에 수송해서 타격을 하는 이 포라는 무기 체계는 항상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폭 기능에 탄도 궤적을 목표물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 있는 탄도 수정 기능을 가진 신관이 고안되기에 이르르는 거예요. 포로부터 최초 탄환이 발사가 된 이후에 탄체에 붙어있는 카나드, 즉 보조 날개의 유도 조정 기법을 활용을 해서요. 탄약의 비행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종 탄착지를 수정해서 탄착 오차를 줄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탄도 수정 신관의 원리입니다. 또한 이에 더해서 유도 조정을 위해서 유도 장입 코일 장치를 활용한 입력 장치를 따로 탑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INS를 활용한 항법 기능까지도 추가를 하고 있는 추세죠. 우리나라의 사거리 연장탄에 탄도 수정 신관을 도입함을 통해서 자주포의 사거리를 늘림과 동시에 정확도까지 향상시킴을 통해서 정확도와 사거리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수조 원대의 예산 규모를 자랑하는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은요. 향후 군이 11만 4천여 발을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사거리 연장탄이 시험평가를 통과한 만큼 2022년경에 양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자주포 전력이 2년 이내에 좀 더 길고 강력한 펀치를 날리게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더군다나 K9 같은 경우에는 터키,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또한 향후 호주도 K9을 도입할 예정에 있죠. 그리고 또한 폴란드는 K9의 차체를 도입을 해서 자국의 자주포를 만들었습니다. 이들 K9 운용국 중에 몇몇은 K307과 K310 사거리 연장 포탄을 지금도 수입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즉, 만약 사거리 연장탄이 2년 이내에 양산이 된다고 한다면 K9과 파생되어서 수출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높여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고 K9 운용국들에게 포탄을 판매함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까지도 달성하는 일석이조의 상황이 점점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운용 평가를 마친 이 사거리 연장탄이 막바지까지 무사히 순조롭게 개발이 되어서 양산까지도 실시를 하고 하루속히 전력화가 됨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조국을 수호하는 놀라운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